시작해 볼게요. 자, 52번은 일단 여러분이 스케치 평면을 세 파트 해가지고 어디로부터 잡을까 하실 때 등각보기 이렇게 딱 놔두고 보면 정면 평면에서 그려주는 게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면 평면에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정면 평면에서. 자, 정면 평면으로 해가지고 이 스케치를 들어와서 생각을 하니까 뭡니까, 먼저 덩어리를 그려야 되는데 육면체 형상을 이렇게 원점에다 맞춰가지고 그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뭡니까, 그 정사각형 코너 사각형 그리기를 이용해서 코너 사각형으로 해가지고 여기 1번 원점에다 1번 잡고 2번 여기쯤을 잡고 이렇게 코너 사각형 하나 잡아가지고 역시 출발하도록 할게요. 뭐 먼저 깎고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가셔도 돼요. 어디를 깎느냐? 여기를 깎고 여기를 깎은 상태로 스케치해서 가셔도 되겠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얘를 저는 코너 사각형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제스처 기억나시죠? 마우스 오른 버튼 쭉 끌어 가지고 아래로 내리면 코너 사각형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원점에다 일치 놓고서 두 번째 점은 여기점에다 딱 찍어 놓고 바로 지능형 치수 들어가서 자, 이 선분의 길이 선분 자체를 클릭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오토캐드에서는 끝점이지만 웍스에서는 지능형 치수 클릭하실 때 선분 자체를 클릭해서 이렇게 뽑으시는 게 더 편하다 말씀드렸고요. 35. 자, 그리고 요럴 때 위아래에 있는 수평 선분을 선택해서 간격으로 치수 넣어도 요거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20 요렇게 치수를 넣고요. 자, 혹시 모르니까 요거는 좀 크게 좀 바꿔놓고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봤을 때 이거를 돌출하는데 돌출 보스 베이스 할 때 이 값을 얼마 정도로 가는 게 좋겠어요? 20으로 돌출 보스 베이스 가면 되겠죠? 20으로. 그리고 스케치 모드에서 한영 전환 영문 글꼴일 때 S 글씨를 누르면 바로가기를 쓸 수가 있죠. 바로가기에서 돌출 보스 베이스 등록해 놓은 거 요거 바로 써가지고 이렇게 돌출 한모 중간 평면 이런 거 써도 되고 블라인드 형태 써도 되고 이 중에서 저는 블라인드 형태로 그냥 놔두고 20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컨트롤 7 눌러서 등각 보기를 한번 놔두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스케치를 가는데 요 면에다가 스케치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앞에 클릭해 놓은 피처의 앞면을 스케치면으로 잡아서 여기를 스케치면으로 잡아서 새로운 스케치 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바깥에 잘라낼 부분을 스케치해야 되겠는데 요쪽에 시작점을 잡을 때 일치로 요것도 가면 되겠죠. 일치. 그리고 두 번째 점 여기 잡을 때도 일치로 가면 되겠어요. 한글로 써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한글로 한번 써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점 잡고 다시 요 점을 향해서 패곡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무조건 일치 맞춰서 가도록 할게요. 역시 마우스 제스처를 써가지고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고 중간점 안 찍죠. 일치만 찍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꼭지점에 일치. 동글뱅이 두 개 아이콘이 뜨는 걸 보고서 끝점 일치 보고서 이렇게 패곡선으로 닫아준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밑에 거를 잡아 볼 텐데 얘의 경우는 한 칸 한 칸 요렇게네요. 한 칸 한 칸 요렇게. 여하간 요거 같은 경우는 마우스 제스처를 이용해서 오른 버튼 누른 상태에서 아래로 이렇게 클릭해 가지고 아래로 끌어 가지고 코너 사각형 바로 들어가면 되겠죠.
자, 여기를 첫 번째 점 잡고 여기를 두 번째 점 잡아서 이렇게 코너 사각형을 찍어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자, 그러면 이렇게 얘네들을 다 잡았는데 과제 형상을 가만 보니까 얘는 이쪽에서 요렇게 잘려져서 날아가는 형상이 있겠죠. 그러면은 요쪽에서 보면은 4칸이 남아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3칸 15mm가 잘려져 나간 거네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요렇게 잘려진 거를 생각했을 때 아래에서 2칸 올라간 상태에서 2칸이 더 잘려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는 10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여기다 치수를 넣을 때 이쪽은 10과 1호로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거는 한 칸씩이니까 5mm. 그럼 이거는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야 되네요. 그죠? 정사각형으로. 자, 그래서 치수들을 한번 잡아봅니다. 지능형 치수 해가지고 지능형 치수 클릭이 안 됐네. 요거 클릭해서 얘는 15. 자, 얘는 10. 자, 요 선분 하나만 치수 넣는 김에 5mm 미리 넣어 놓을게요. 정사각형으로 구속을 주기도 해야 되겠지만, 자, 요렇게 치수를 넣어 놓고 저는 잠시 정지한 상황인데, 이때 구속 조건을 줄 때 요게 선분이 요 선분 하나가 5mm로 이렇게 제가 치수를 넣어 놨잖아요.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느 선분하고 어떤 구속을 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죠. 위쪽에 있는 수평선분 또는 아래쪽에 있는 것도 괜찮겠죠? 수평선분하고 이 두 가지가 동등이라는 구속 조건이 들어가면은 완전 정의가 끝나겠네요. 자, 그래서 요거하고 선택해서 동등. 요렇게 하면은 얘네들이 동등 구속이 들어간 것으로 커서를 가져다 대보면 같은 길이라고 하면서 구속 조건이 들어간 게 하이라이트로 보여지죠?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정리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돌출컷 바로 가봅니다. 돌출컷에서 요거는 다음까지로 뻥 뚫어줄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바깥 영상 잘라내는 거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요 면을 스케치면으로 선택할 건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깎아내야 될 형상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요렇게 되어 있는 형상을 먼저 깎아낸다. 요렇게 생각해 볼게요. 제가 잘라내고 난 다음에 요 안쪽에 남아있는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스케치했죠. 빨간색으로 테두리한 선. 요것이 벽처럼 잘려져 들어가다가 남을 텐데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자, 요 꼭지점은 요렇게 일치하고 요것도 요렇게 꼭지점이 있겠죠. 그죠? 그렇다면은 얘는 이 짝에서 오는 게 10mm 요렇게 있겠고요. 여기서부터 그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거 15mm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서 얘네들의 사이 간격도 5mm, 위에 것도 간격이 5mm. 요거는 평행사변형으로 요 짝에 평행사변형으로 15mm 지점, 10mm 지점 요렇게 잡아가지고
사각형 그리기에서 평행사변형 그려가지고 블라인드 형태 10mm만큼 깊이로 파이겠구나. 일단 단순하게 이거부터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스케치 들어가 볼게요. 요 면에 스케치, 면에 수직 보기, 컨트롤 8 이렇게 눌러 놓고, 사각형 그리기 중에서 뭘 쓰는 게 좋다 말씀드렸냐면 평행사변형, 요거를 쓰는 게 좋겠다 이야기 한 거죠. 평행사변형을 그리는데 먼저 첫 번째 점을 여기에다가 일치를 잡을게요. 여기에다 일치를 잡고 한 여기쯤을 두 번째 일치 잡아가지고 아차차차차차 여기쯤을 두 번째로 잡고 여기를 세 번째 점으로 이렇게 잡아줄게요. 그러면 두 번째 점 이렇게 잡을 때 하나의 선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마저 잡아가지고 그리는 방식 설명해 놓은 거하고 좀 다르게 거꾸로 써놓긴 했지만 알고 보면 둘이 또이또이예요, 방식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한번 찍고 중간점 피드백 피하고 있어요. 이렇게 피해서 세 번째 점 이렇게 찍고, 평행사변형 그려졌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확인했던 뭡니까, 형상을 그 치수를 주기 전에 얘네를 움직여 볼게요. 평행사변형의 경우는 꼭지점을 클릭하여서 움직이니까 이 선분과 요 선분과 요 선분이 길이가 같게 이미 잡혀 있어요. 그죠? 왜 그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평행하다라는 이 관계 때문에 위아래에 있는 수평선분들이 같은 길이하고 같은 효과가 돼 있죠. 동등하고 같은 효과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먼저 치수를 줘놓고 위치에 대한 치수를 이쪽에서 이 선분 모서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모서리에서 꼭지점까지 이렇게 치수를 넣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먼저 5mm 치수부터 5mm 치수 여기에다가 먼저 넣어줄게요. 요거 한 칸이었잖아요. 한 칸 5mm 요래 놓고 요 모서리에서부터 이제 점까지 요렇게가 15mm. 이거 안 들어가겠네. 왜 그런지 아시죠? 중복. 그죠. 중복이라 왜 안 들어가냐면 요거는 이미 꼭지점의 위치를 잡고 거기에다 크기 치수를 줬기 때문에 여기가 15mm 된다는 거는 웍스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중복 치수로 요거 한다는 이야기고, 대신에 여기 거 한번 눌러 볼게요. 여기 거로 치수를 해 볼게요. 요거는 치수 넣을 수 있어요. 그죠? 요거는 5mm 넣을 수 있어요. 10mm였군요. 쏘리. 10mm. 아침에 그냥 얼굴 뜨거워질 뻔했네. 고마워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다 그리셨으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블라인드 형태로 이 안쪽으로 돌출 컷 해가지고 10mm를 파고 들어가야겠네요. 블라인드 형태죠. 그죠? 자, S 엔터 해가지고 S 그냥 눌러가지고 돌출 컷 바로 가기 하는데, 블라인드 형태일 때 방향일이 블라인드 형태이고 돌출 값을 요거 10mm로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네, 10mm 잡아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다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평면을 만들기죠. 평면 만들기인데 어디를 잡으면 좋겠어요? 여기 제가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세 꼭지점들을 참조 영상 기준면 해가지고 세 점을 지나는 평면 만들기를 해주면 되겠네요. 네, 참조 영상 기준면 가도록 합니다. 참조 영상의 기준면 해가지고
참조 영상의 기준면에서 요 꼭지점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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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지점들을 이렇게 다 클릭해 줬어요. 평면 잘 만들어지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놓고 요 면에 만들어 놓은 면에 스케치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스케치 가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꼭지점들에다가 라인을 일치 조건을 보면서 그리고 싶은 거예요. 요번에는 이렇게 갈게요. 예전에는 코너 사각형 크게 그려가지고 팠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다가 꼭지점들 맞춰서 삼각형을 그리냐면 이번에는 사각형으로 그렸을 때 요런 피처를 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삼각형을 따려고 그래요. 그러려고 보니까 평면이 디스플레이 돼서 좀 불편해요. 숨기기 아이콘 눌러가지고 디자인 트리에서 이 평면을 숨기기 해가지고 감춰 놓을게요. 숨기기 됐죠? 자, 그러면 요거에서 라인을 바로 그리기 합시다. 마우스 제스처를 왼쪽으로 이렇게 쭉 긁으면 선 그리기 바로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꼭지점을 이렇게 딱 클릭하고 꼭지점을 일치 보고 클릭하고 꼭지점을 일치 보고 그 다음에 끝점 일치 이렇게 보고서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스케치 다 끝났어요. 근데 요거 잘 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테지만 여기서 그냥 바로 돌출컷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깎아야 돼요. 그죠? 그럴 때 요 피처를 건들지 않게 주의해야 되겠죠? 그죠? 자, 요 피처를 건들지 않게 돌출컷을 할 텐데 일단 돌출컷 눌러가지고 컷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고는 있어요. 이렇게는 컷이 잘 되고 있나요? 블라인드 형태가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컷이 이쪽 방향으로 이게 잘 깎여 나가고 있는데 방향 1에 옵션을 블라인드 형태 말고 꼭지점까지 있나요? 꼭지점까지 그래요. 이 꼭지점까지를 이용을 해주면 피처에 여기 뾰족한 꼭지점 있죠. 새 모서리가 만나는 꼭지점 거기까지만 돌출컷 하다가 정지한다는 거죠. 물론 방향 옵션을 쓰셔도 돼요. 돌출컷에 방향 옵션을 쓰셔도 돼요. 근데 요거 옵션을 꼭지점까지 요거 그동안 안 써봤던 거라서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꼭지점 보이죠? 여기 꼭지점 여기 꼭지점 여기까지 딱 이렇게 찍어줘요. 옵션을 뭐로 했어요? 꼭지점까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팠어요. 이거 아무 문제 없죠?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 또 2D로 바꾸는 것도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를 2D로 바꾸려면 한번 세이브 해 놓는 게 좋겠죠. 네, 세이브 해서 얘를 웍스 연습하시는 경로에다가 뭐 투상 52 뭐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 놓을게요. 자, 저장까지는 잘 되셨나요? 마우스 제스처나 바로가기를 이용하면 되게 편해요. 스케치를 하세요. 선택하고 피처에 돌출컷.
바꾸는 걸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풀다운 메뉴 파일에서 파트에서 도면 작성 요거 눌러가지고 솔리드웍스 SLD DRW 2D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D. 자, 그러면은 도면이라는 템플릿이 바로 선택이 돼 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확인. 자, 요거 넘어갈 때 뭐부터 선택하게 돼 있나요? 표준 규격 시트. 용지 크기를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선택하죠. 마치 오토캐드의 리미츠처럼. 네. 요거에서 적당한 사이즈가 얼마였나요? 이거는 뭐 A4 사이즈로 해도 충분히, 그죠? A4 사이즈로 해도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표준 규격 시트 표시에서 A4를 선택하니까 미리 보기에 용지 방향이 세로 방향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아,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를 한번 눌러줬어요. A4 눌렀다가 사용자 정의 시트 크기 눌렀는데, 자, 여기서 가로의 값이 210으로 되어 있는 걸 297로 바꾸고 세로 값을 210으로 바꿔서 타이핑 해주면 미리 보기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길게 표시가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요거 좀 바꿔볼게요. 자, 297 탭 누르면 다음 칸으로 넘어가서 10 이렇게 바꿨어요. 확인. 자, 그러면 용지 사이즈가 이렇게 정해졌고, 파트에서 도면 작성으로 들어올 경우 우리가 우측에 뷰 팔레트라는 게 자동으로 열려요. 해당 파트 파일에 대한 거를 뷰 팔레트에서 바로 잡아준다 이거죠. 그랬을 때 저는 정면 요거를 여기다 끌어다가 클릭해 놓을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면 평면에 스케치했기 때문에 과제에서 제시하는 화살표 방향을 정면으로 보고 만든 셈이죠? 네, 요거 끌어다가 놓을게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보면은 이 스크롤을 내려볼게요. 스크롤을 내려보는데 방향 쪽은 됐고요. 투상도를 만든다고 기능이 추가되고 있어요. 스크롤을 내려보니까 배율이 모체 배율 사용인데 이상한 게 좀 써 있습니다. 투상도로 해가지고 우리가 마우스 커서를 여기다 놓으면 우측면도 놓이고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 클릭해 놓으면 평면도가 놓일 거예요. 투상도 기능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보니까 배율은 모체 배율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여기서 모체 배율은 처음 갖다 놓는 도면 뷰가 모체 뷰가 된다는 표현을 해드린 적 있죠. 그런데 이거를 보니까 뭔가 이상한 메시지예요. 이게 2대1이면은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기계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현척으로 그려야 되죠. 1대1. 근데 2대1이라는 게 떴어요. 2대1이라는 게 떴다면은 모체 비율 따라서 종속 비율을 지금 잡아준다는 이야기인데 2대1이란 말을 보는 순간 우리는 이게 현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배척으로 아는 거죠. 확대돼서 배치가 되네? 아니 뭐 이상한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먼저 모체 뷰를 하나 갖다 놓으면 일단 투상도 기능 바로 가지 마시고 얘를 확인 누르고 그냥 빠져나오세요. 확인 누르고 빠져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웍스에서 2D 작업할 때 수시로 요거는 공식처럼 좀 습관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순서인데요. 먼저 모체 뷰를 추가하고 난 후
모체뷰 배치했을 때 그때 세 가지 정도를 좀 확인해 보세요. 시트의 속성에 가서 이 배율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 배율이라는 표현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1대1로 되어 있는지, 즉 현척인지 좀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금 전의 경우처럼 A4 사이즈에 형상을 갖다 놓으니까 A4 사이즈에 좀 꽉 차게 해주느라고 얘가 자동으로 확대가 된 거예요. 배척 2대1로 배치가 된 거예요. 웍스가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트 속성 가서 요 배율이라는 항목을 1대1로 꼭 고쳐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할 것은 모체뷰를 선택하고, 모체뷰 선택한 상태에서 표시 유형은 뭐 상관없고, 배율이라는 거는 이미 시트 속성에서 확인했지만 배율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거의 아래쪽에 보면은 나사산 표시라는 항목이 있어요. 쌤, 지금 요 형상에는 암나사산을 파거나 수나사산을 파는 게 없는데요. 다른 부품도를 작성할 때 요거 반드시 꼭 모체뷰에서 하시란 이야기예요. 그런 면에서 나사산 표시를 고품질로 바꿔줄게요. 어느 거 할 때 모체뷰를 선택해 놓고.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모체뷰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 가지 더 할 건데,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 팝업 창에서 뭐를 선택하냐면 접선 표시. 요거 간격은 붙이는 게 좋겠다. 접선 표시를 숨기기 요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접선 숨기기 해가지고 요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할 텐데, 지금 이 형상은 각진 모서리밖에 없기는 해요. 그런데 접선 숨기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제도 규칙 중에서 탄젠트 모서리, 또는 접선이라고 하는 모서리선은 표시 안 해요. 못닥이나 각진 모서리 요런 것들은 그려주는 게 맞지만, 필렛이나 요런 곳으로 생기는 탄젠트 모서리 요런 애들은 다 숨겨줘야 돼요. 그래서 모체뷰 배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트 속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 모체뷰를 선택한 상태에서 나사산 표시 고품질 해주고, 그 다음에 요것도 번호를 그냥 3번으로 가자. 그게 맞겠다. 자, 요렇게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접선 숨기기 요 항목을 꼭 수정을 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고, 요거까지 지워졌네. 접선이라는 항목의 접선 숨기기 요렇게만 보셔도 되겠네. 자, 그랬을 때 이게 제도의 규칙에서는 요런 이유 때문에 그런다. 요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해볼게요. 시트 속성 찾는 거는 어디 있냐면, 이 2D 도면에서 속성 창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어요? 주석이라는 애가 있고 시트라는 애가 있죠. 시트라는 개념은 달리 생각해서 오토캐드의 레이어 개념하고 좀 비슷하다.
큰 의미로 봤을 땐 레이어하고 다르긴 해요. 레이어하고 다른 개념이긴 해요. 그러니까 한 파일 묶음이 있는데 그 파일 묶음에 여러 장의 종이 도면들이 겹쳐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레이어는 한 도면 파일 안에 셀로판지처럼 여러 개의 도면층이 겹쳐져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개 모이는 게 시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요것을 가지고서 이제 확인할 때는, 시트 속성 들어갈 때는 시트 1이라는 게 있죠. 뭡니까? 도면에 뭡니까? 디자인 트리를 보시면 시트 1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역시 마우스 우클릭 하셔가지고 속성으로 갑니다. 야중에는 이 속성으로 가는 거 말고도 시트 형식 편집 확인하는 것도 좀 할 거예요. 요거는 도면 템플릿 만들 때. 도면 템플릿 만들 때란 무엇이냐? 윤곽선 그리고 뭐 표지란 그리고 하는 거 할 때 여기에서 시트 형식 편집해서 쓸 거예요. 현재 우리는 이 시트의 속성 요거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시트 항목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속성 들어갑니다. 들어오셨나요? 자, 배율이라는 항목을 보니까 2대1로 돼 있는데 얘를 1대1로 바꿔줄게요. 네. 자, 그러면 요거로 바꿔놨어요. 자, 그 다음에 투상법 유형은 삼각법. 뭐 걱정 안 하고 이거는 확인 버튼 누르고 나오면 되겠네요, 이제. 그죠? 자, 요거까지 보고 확인. 나왔어요. 그랬더니 모체뷰가 어떻게 됐어요? 작게 줄어들었죠. 자, 가운데쯤으로 모체뷰를 놔두고요. 모체뷰는 클릭한 상태죠? 클릭하고 보면은 사방 화살표 이렇게 뜨는 상태에서 클릭하고 보면은 얘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모체뷰를 클릭한 상태에서 이동할 수 있어요. 적당히 요 위치에 놔두고, 그 다음에 모체뷰가 선택된 상태에서 스크롤을 도면뷰 1이라고 하고 있어요. 모체뷰가 도면뷰 1으로 설명이 되고 있죠. 각 뷰마다 이름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편의상 먼저 배치된 요것을 모체뷰가 되게끔 우리가 계속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면뷰 1에 스크롤을 이렇게 내려주고 있는데 표시 유형은 뭐로 돼 있어요? 은선 제거로 돼 있죠. 네, 은선 제거로 쓰시는 게 맞고, 배율이라는 항목을 와서 봤더니 시트 배율에 사용해 놓고 모체뷰가 현재 1대1임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 다음에 나사산 표시 고품질 이거 바꾸자고 한 게 두 번째 항목이었죠. 그게 어디에 숨어 있어요? 여기 숨어 있죠. 거의 밑에. 나사산 표시 고품질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요 상태에서 얘는 더 볼 게 없어요. 모체뷰 쪽으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대고 우클릭해 줍시다. 세 번째 거 할 거예요. 세 번째 거에서 보면은 뭐가 있나요? 팝업 창에서 접선, 그죠 반장님? 거기서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노진우 씨? 접선 숨기기. 찾으셨죠? 뭐 지금 여기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자, 이제 요렇게 해놓고 투상도 기능을 사용해 볼게요. 사실 뷰 레이아웃에 가면은 투상도라는 명령어가 사실 표시가 돼 있어요. 그죠? 뷰 레이아웃 탭을 누르시면 이 2D에 관련된 투상도들에 관련된 명령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냥 마우스 클릭으로 많이 처리를 해요.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왔다 갔다 마우스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자, 우선 이 뷰를 모체 뷰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요 모체 뷰를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모체 뷰를 클릭해서 선택하면 투상도라는 저 아이콘처럼 팝업 창에 바로 이렇게 아이콘이 뜨나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바로 클릭해 줄게요. 투상도. 우측면도 방향으로 얘를 클릭하니까 배치가 됐고요. 우측면도. 평면도 방향으로 커서를 옮겨 놓고 클릭하면 역시 배치가 되죠. 확인. 종료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정면도에서는 수문선을 아무것도 표시할 필요가 없네요. 네. 평면도 한번 봅니다. 평면도에는 수문선 나타나야 되죠. 그런데 평면도를 봤을 때 이렇게 평면도를 클릭해서 선택했을 때 도면뷰 3이라고 세 번째 뷰를 배치했기 때문에 여기 도면뷰 3이 됐는데 얘 표시 유형을 보면은 모체 유형 사용에 체크가 돼 있어요. 모체 유형은 표시 유형을 뭐로 해놨던가요? 은선 제거로 했죠. 근데 평면도는 모체에 종속된 도면뷰이긴 하지만 요 뷰에서는 수문선은 써야겠죠. 그러면 표시 유형을 그렇구나. 은선 표시로 바꾸자는 이야기를 하겠네요. 은선 표시로 바꿀게요. 자, 은선 표시로 바꾸는 순간 모체 유형 사용이라는 체크박스는 풀어졌어요. 은선 표시 요거 하니까 이렇게 은선이 디스플레이 됐어요.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러면은 요거는 더 볼 거 없습니다. 여기서 뭐 확인 버튼 누를 필요 없이 바로 우측면도에 해당하는 그 뭡니까? 우측면도에 해당하는 요 투상 도면뷰 2 요거를 딱 눌러줬어요. 요거를 클릭해서 선택했어요. 얘에서도 뭐로 바꾸자고요? 은선 표시 요거로 바꿔줄게요. 자, 그랬더니 수문선 제대로 나왔죠? 요렇게 놔두고 보니까 내가 오토캐드에서 투상으로 막 요렇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요 과제를 오토캐드로 해보지는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요거 오토캐드를 했을 때 요게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많이 토론이 있었던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요거까지 확인하셨으면 요거도 한번 세이브 하시는데 얘도 컨트롤 S 요런 거 세이브 누르시면 얘 확장자가 뭐로 저장이 되나요? 그죠? SLD DRW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요건 사전평가 때도 평가 문제로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솔리드웍스에서 2D로 저장되는 파일은 확장자명이 무엇인가요? DWG로 쓰신 분들이 꽤 있었죠. 그러면서 솔리드웍스 SLD가 들어가고 드로우 도면에 해당한다 라는 확장자 SLD DRW 이렇게 2D 파일이 이런 확장자로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요거 한번 저장 눌러 보시고요. 자, 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누르시는데 저장해 놓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한번 가는데 오토캐드로 넘기려면 DWG 확장자를 써도 괜찮아요. 근데 호환에 문제가 없게 하려면 제 경험으로는 가장 좋은 게 DXF 파일을 호환 형식으로 저는 많이 써왔어요. DXF라는 확장자 역시 찾으셨나요?
DXF 요거 눌러 가지고 저장. 아, 그렇군요. 쌤, 솔리드웍스로 3D를 막 만들고 그 다음에 2D로 솔리드웍스 2D에서 투상도들을 좀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DXF 파일 형식으로 변환시키면 나중에 이걸 오토캐드에서 여는군요.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까지 그 DXF 전환하는 것까지 해가지고 요거 한번 해봤습니다.